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존에 10배 올랐던 종목들만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드릴까 합니다. 돈 벌 게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물론 이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나 경기도나 이렇게 생활 권역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뭐 서울 집값 오르든 말든 아니면 강남 집값 뭐 50억을 하든 100억을 하든 나와는 다른 세상이야. 내가 뭐 비버리 힐즈에 집값 올라가는 거 신경 쓸 필요 없는 것처럼 다른 세상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는 또 이게 수도권, 지방으로 이제 옮겨 붙을 수 있을 것인가인데 물론 그걸 또 어떤 분들은 바라고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또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실 거고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일단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를 좀 냉정히 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서울 부동산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빨리 갈아타야 된다라고 솔직히 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서울이라면 빨리 출발해야 네. 된다. 근데 나는 서울은 별로 관심 없어. 내 본거지가 뭐 대구야, 대전이야, 부산이야, 광주야. 그러면 뭐 서울 집값 올라가는 거랑 나랑 뭔 상관이야. 내가 서울 평생 가서 뭐 살 일 한 번도 없는데 어쩌다가 뭐 그냥 뭐 KTX 타고 가가지고 한번 서울 구경이나 하고 오고 그냥 그 정도로 끝난다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만 있겠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지금 지방 광역시들은 좀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조금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지방을 사세요가 아니라 나만의 상급지란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똘똘한 채. 나만의 상급지. 근데 내가 가고 싶은 곳이 나는 부산이야. 그럼 부산에서도 좋은 데가 있겠죠. 해운대구라든가. 아니면 나는 대구야. 그럼 대구에서는 수성구라든가. 이미 그런 데든 지금 이미 온기가 좀 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든가 아니면 거기에서도 금액에 따라서 지금 여전히 광역시들도 미분양 많거든요. 네네네. 미분양들 신축 아파트 딱 잡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게 하다못해 이건 서울도 같은 얘기예요. 서울에서도 빌라도 지금 워낙 싸니까 사면 올라갈 거라 저는 생각은 해요. 근데 빌라를 사란 얘기를 적극적으로 못하는 게 주택수를 늘리면 지금 안 되거든요. 예. 물론 다주택자 규제 진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혹시 할지도 모르니까 대비는 해야 되는데 숫자로 늘리는 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최대한 내 가용자금으로 제일 좋은 데가 빌라라고 하면 그 사는 게 맞는데 이거 사회 초년생이에요. 뭐 모은 자금이 1억도 없어. 그러면 뭐 아파트는 꿈도 못 꿀 거고 재개발 재건축도 안 되고 그러면 뭐 그냥 빌라라도 갭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나쁘다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결국은 뭐 이래저래 가격대들이 차례를 따라서 시차 두고서 올라갈 거라 좀 보니까. 근데 그게 내가 뭐 지방 지금 가야 됩니까? 쓸어 담아야 됩니까?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전제 조건이 나는 거주지가 지방이야. 그리고 나는 한 주택으로 관리했을 때 나는 여기서 제일 좋은 거 살 거야. 그러고 하면 지방에서도 그 좋은 데들을 가는 게 방법일 수는 있다라고는 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서울 중심으로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천년만년 서울만 올라가진 않거든요. 다른 데도 올라갈 건데 여기에서 진짜 인구 감소가 향후 더 본격화되게 되면 죽어나가는 곳들은 지방 중소도시들이 죽어나가고요. 물론 이제 서울 같은 경우 뭐 지금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 엄청 심하다. 실제로 심하기도 하고 네. 이거 격차도 당연히 있겠지만 지방 내에서 양극화도 엄청 심할 거예요. 지방 내에서도. 네, 광역시냐 아니냐. 그 내에서 인프라들이 지금 이미 지방 중소도시들은 초등학교들 폐교 엄청 심하고요. 학교가 근처에 없어지고요. 학교가 있다 하더라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외국인 다문화 가정들 학생들이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조금 뭐 좀 교육열이 있다 하면 유학을 보내요. 여기서 말하는 유학이 외국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를 들어 나는 뭐 경상도 어딘가에 있는데 그래도 대구 수성구 쪽으로 나 애를 좀 보내서 거기서 학교를 보낼래 라고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나는 거기서 일을 하고 나는 거주지는 있어도 애랑 애 엄마는 저쪽으로 보내고 우리가 뭐 너무 멀리까지는 어려워도 그 정도는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면서 지금 사람들이 몰리는 데들 보면 학교가 지금 과밀학급인 곳들은 엄청 과밀인데 어디는 폐교하고 있고 어디는 있고, 엄청 과밀되고 있고 그리고 어디는 지금 학생 수 전교생이 200명 300명 이런 데들도 많고 그런 식으로 지금 막 양극단으로 달려나가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곳들이 더 밀려나가고 사람들이 그래도 거주 환경이 양호한 곳에 더 쏠릴 곳들은 쏠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소도시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긴 좀 어려운데 그래도 광역시급 정도를 본다라고 하면 광역시들은 가는 게 좀 괜찮다고 보고 여기서도 광역시 내에서도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질 거거든요. 왜냐면 서울도 또 다 같은 서울이 아니잖아요. 서울에서도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네. 것처럼 아까 말했던 사람들이 그 내에서 좋아하는 곳들 뭐 수성구, 유성구, 뭐 해운대구 뭐 이런 식으로 특정 섹터로 있는 데들 갈 수 있으면 그쪽으로 가시는 게 좋다. 광역시 내에서도 양극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변에 초등학교를 보고 과밀화된 초등학교 그 주변이 좋은 거라고.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린다는 뜻이라고. 뭐 그게 정답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중요한 척도라고 저는 지표, 생각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 아까 그 규제가 계속해서 이제 왜곡을 시킨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다주택자의 기준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몇 채 이상, 2주택, 3주택, 4주택. 이거를 그래서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금액 기준으로 바꿔야 된다. 10채를 갖고 있는데 그게 다 모아보니까 20억인 거랑 한 채를 갖고 있는데 50억인 거랑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다주택자의 기준을 금액으로 바꾸는 거는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안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일단은 안 하거나 못 하거나 둘 다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조심스럽긴 한데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사실 사람들이 정치인들의 프레임에 좀 걸려서 얘기하는 것들이 왜냐면 다주택자들을 악마화 시켰잖아요. 네네. 그전 정부에서 뭐 다주택자는 적폐요 이런 식으로 했었으니까 그게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공급은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도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주택 공급이 충분한데 집값이 올라가는 거는 비정상적이잖아요. 네. 공급이 충분한데 왜 올라가? 그래서 공급은 다주택자. 충분하지만 다주택자들 때문이다. 라는 거고 실제로 통계를 보게 되면 통계청 자료를 봤을 때 대한민국 전체 주택 보유를 보게 되면 가구별로 봤을 때 무주택 가구 비율이 40%가 좀 넘어가고요. 1주택 가구 비율도 40%가 넘어가요. 그러면 2주택 가구가 한 11% 정도로 기억하고요. 3주택자랑 그리고 3주택 초과 소유자가 4%밖에 안 돼요. 그런데 2주택까지는 일시적 2주택일 수도 있고 네네네. 뭐 예외적인 사항들이 좀 많잖아요. 네. 적폐라고 말하긴 좀 그러니까. 그러면 무주택 가구 입장에서는 그러면 상위 4%가 초과주택들 다 들고 있어로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특정 대상을 악마화시키기가 되게 좋은 거죠. 잘못된 거는 내가 아니라 이 사회가 문제고 쟤네들 때문이야.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의 탐욕 때문이야. 그렇게 밀어나가기가 너무 쉬워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 포인트를 다른 쪽으로 하죠. 왜냐하면 공급이 부족해서라고 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이 실패거든요. 정부의 정책이 실패가 아니라 저 몇몇 투기꾼들의 탐욕 때문이야로 몰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공격할 대상을 특정시켜버리는 거.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가왔었고 근데 그러면 그거로 지금까지 재미를 봤었는데 갑자기 깰 수 있을 것이냐? 그럼 반대로 제가 물어볼게요. 다주택자 규제를 저는 오히려 풀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네네.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요. 그건 또 누군가는 또 비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럼 뭐 투기를 장려하는 겁니까? 그럴 수 있죠. 지금 뭐 여러 채를 불로소득을 만들라는 겁니까? 라고 또 누군가는 말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어느 하나는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주택자 규제를 하게 되면 자꾸 똘똘한 채 되면 서울시가 올라가요 라고 얘기했었지만 오히려 반대로 말하면 진짜 서민들 입장에서 그게 맞는 정책일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베버리힐즈의 집값이 뭐 몇백억이고 몇천억이고 우리가 뭐 맨하튼 집값이 펜트하우스가 뭐 몇천억이고 관심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뭔 상관이야. 그런데 진짜 그건 뭔 상관이야로 끝나버리는 것처럼 뭐 반포 집값이 100억이 되든 200억이 되든 우리랑 뭔 상관이야. 뭐 마포 집값이 지금 뭐 25억 돌파했다. 뭐 이게 뭐 나랑 뭔 상관이야로 끝나버리면 뭐 상관없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가면서 지금 지방을 박살내줬어요. 그럼 내 소득이 연봉이 예를 들어 4천만 원이야. 3천만 원이야. 내가 월 200만 원 받아가지고 내 집 마련 어떻게 합니까? 라고 사람들 얘기하는데 내 집 마련하기 사실 되게 쉽습니다. 지방에 지금 되게 싸요. 지방에 미분양 널렸습니다. 네, 4억에 분양하고요. 그리고 뭐 계약금 원래 네. 10%잖아요. 근데 계약금 10% 안 받고 5%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분양가가 4억이야. 그러면 원래는 4천만 원 드려야 되는데 2천만 원 가지고서 계약할 수 있어요. 그 2천만 원 없어서 지금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방은 지방대로 거의 미분양인 것 같다. 뭐가 또 더 물릴 떨어질 것 것 같고. 같아서 네. 뭐 그래서 싫어요라고 말하는 거지. 즉 내가 가고 싶은 집이 비싸다라는 거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어와 목적을 좀 명확하게 하라는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내가 가고 싶은 집이 비싼 거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관심 없고, 어쨌든 주택수를 규제를 하니까 강남 집값 올라가는 건 용인하고 지방 박살내주고, 서울도 지금 서울 집값 비싸지 않아요. 이런 얘기하면 또 놀라지만 서울에 아파트가 비싼 거예요. 2025년도 4월 달에 KB 통계 자료가 정말 유의미했었던 게, 최초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거래량이 13억을 돌파했고요. 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을 돌파했어요. 그동안 계속 그 밑에서 오랜 시간 동안 놀고 있었다가 처음으로 그걸 찍어버렸는데, 사실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 외곽 지역들 아직도 정고점 회복 못한 데도 되게 많거든요. 네. 지금 이 평균을 끌어올린 거는 서울의 그 상단이 엄청나게 뚜껑이 열리면서 팍 치고 가면서 그냥 끄집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이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서울의 빌라 평균 매매 금액, 지금 아파트 평균 매매 금액이 13억을 돌파했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립주택, 즉 빌라는 평균이 얼마일 것 같아요? 서울이요. 네, 서울. 얼마요? 5억? 얼마예요? 저는 감이 안 와요. 3억대입니다. 저 생각보다 훨씬 더. 제가 이제 5억 불러놓고 너무 낮게 불렀나 싶은데, 그러니까 거래되고 있는 연립이나 말 빌라나 그대로 평균이라는 비아파트.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아요. 아니 빌라가 3억짜리가 어딨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서울에. 반대로 말하면 서울에 13억짜리 아파트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아파트들은 강남 이런 데를 떠나서도 지금 노도강도, 지금 노원구의 30평대 가격도 10억에서 12억이에요. 그럼 평균이 13억이라고 하게 되면 더 밑에 금액대 아파트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 아파트도 되게 웃긴 게, 건축법상으로 아파트의 정의는 5층 이상이 다 아파트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높은 빌라 아니야? 로 보여진다던가, 나홀로 아파트라던가, 진짜 막 녹물 나오는 막 말도 안 되는, 재건축도 안 되는, 사업성도 안 좋은 그런 애들은 우리는 다 주거지 대상에서 배제를 해놓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체감되는 평균 가격은 지금 동대문구, 뭐 서대문구도 지금 이제 뭐 15억 넘어가고 뭐 18억도 나오고 있고 이러니까, 야 지금 뭐 서울 평균이 내가 그래도 뭐 엄청 높은 것 같은데 왜 13억이지 싶은 것처럼, 빌라도 평균은 3억이란 얘기는 더 밑에 주택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의 함정인데, 상단도 있지만 하단도 있다는 건데, 네. 사람들이 하단은 고려 대상이 아니야. 왜 강남도 강남 집값 비싸요 하지만 강남에서도 나홀로 아파트는 엄청 싸요. 마포구 신축이 훨씬 비싸요. 성동구 신축이 훨씬 비싸요. 그냥 강남에서도 되도 않는 아파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무늬만 아파트인 애들. 그런 애들 진짜 쌉니다. 10얼마짜리 아파트들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런 건 뉴스에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런 건 관심이 없으니까. 내 대상지가 아니니까. 그런 데는 강남이라고 해도 학군도 별로 안 좋아. 이런 데들은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다 이미 우리가 평균을 논하지만 이미 내가 얘기하는 거는 다 눈높이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내 눈높이는 그 이상인데 그런 데들은 비싸고, 그거 가지고서 막 뭐라 하는데, 그럼 아까 얘기했던 다주택자 규제를 해줬어요. 네.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팔겠죠. 예. 어딜 파냐? 하단을 팔겠죠. 그러니까 지방들이 박살났지만 진짜 서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내 집 마련 힘드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만한 주택들 박살내줬습니다. 라고 말하면 좀 불편해. 네. 그러면 또 어떻게 따지면 서민재산, 진짜 막 거기 또 헐어버리는 거잖아요. 중산층들, 여기서 내가 주거지가 어디였냐에 따라서 내 재산 가치가 확 갈려버린 거예요. 그게 옳으냐라고 하면 또 그것도 좀 이상한 거고. 그럼 반대로 뒤집어 버리면 다주택자 규제를 실제로 풀 수 있느냐도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게, 전 풀어야 된다라고 보지만, 풀면 빌라 가격이 이제 또 올라가겠죠. 지방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서민들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빌라까지 오르면, 네, 그러면 또 언론에서 얘기하겠죠. 다주택자 규제 풀었더니 지금 안 그래도 지방에 뭐 그 인구 일자리 없어도 다 빠져나가는데 집값까지 오르면 청년층 어떡합니까? 라고 비판을 하면, 그것도 또 그 얘기들은 또 틀린 말은 아니죠. 빌라, 저가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까지 오르면 어쩌란 말이냐 이러면서 또 정치적으로 또 역풍을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인지를 해야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사실 경제는 어찌 됐든 간에 선택 아닙니까? 선택과 집중이 안 되면 포기와 집중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하나라도 포기를 해야 하는데, 다주택자를 규제를 해서 이렇게 집값 쏠림이라든지 서울이 다 올라가는 양극단화,
초양극화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좀 규제를 풀어서라도 거래 안 되는 지역이라도 좀 거래라도 되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 모든 걸 다 10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듯이 뭐 하나는 좀 포기를 해야 하는 건데, 이건 사실 정책 당국의 또 용기가 필요한 거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담 그때 이제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었을 때 막 동문서답한다고 비판을 한번 세게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참여했었던 패널이 지금 집값 너무 올라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대통령님 이렇게 얘기했더니 대통령께서 지금 우리는 부동산은 자신이 있습니다. 맞아,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러면서 지금 부동산은 안정돼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막 댓글로 아니 지금 청와대 참모들 뭐 하고 있냐, 대통령한테 보고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 눈과 귀를 다 막고 있는 거 아니냐. 물론 나중에 진짜 알고 보니 통계 조작이 있긴 했었지만 그걸 떠나서도 왜 그런 얘기들을 하냐라고 하면 사실 통계는 그게 맞았어요. 통계는 하향 안정되고 있었는데 서울만 폭등하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 눈에 보이는 네. 가고 싶은. 내가 가고 싶은 데는 올라가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김현미 전 장관이 뭐 결국은 욕을 많이 먹고서 불명예 퇴진하긴 했었지만 근데 인정했었으면 그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어요. 나는 서울 집값 상승을 막으려는 건 아니었다. 지방 집값 안정을 이뤄냈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그건 정책 성공이죠. 전국적으로. 네. 전국 평균으로. 네. 전국 평균은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은 서울을 제외한 평균은 마이너스 20% 이뤄냈습니다. 라고 하면 그건 맞는 얘기죠. 근데 그게 그 얘기가 누군가한테는 되게 불편한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지방 던지고 서울로 가라 라는 시그널을 줄 수도 있고, 그럼 반대로 그러면 이제 똑같이 다주택 규제 풀면 서울 집값이 지금 막 70억 80억 막 그러다가 뭐 언제 100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는 것도 똘똘한 채로 계속 쏠려서 그런 건데, 수익률적으로 보면 지방 투자하니까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지금 수익률을 다 박살내주는 게 세후 수익률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아무리 내가 뭐 5천만 원 투자해서 1억을 벌면 200%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뭐 강남에 뭐 50억 투자해서 100억 벌 확률은 솔직히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지방이 수익률로는 훨씬 더 좋아 보여도 지방으로 돈이 못 가는 이유가 주택수 규제 때문인 건데, 그러면 이거를 이게 결국 어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거죠. 트레이드 오프 관계이기 때문에 맞아. 지방을 죽일 것이냐 서울을 띄울 것이냐. 근데 지금 일단은 전 정부부터 일단 뭐 전 정부도 그렇고 선택하고 있는 건 그냥 서울을 띄울 것 이거네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달라진 게 없으니. 아까 맨 처음 질문이 다주택자 규제를 안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라고 했잖아요. 네. 일단은 저는 둘 다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그런 프레임을 본인들이 거기다 씌워놓고서 자기들이 이제 결자해지를 하면 너무 좋지만, 그러면 또 이제 진짜 서민 주거 상품도 뛰어 올라가는 것도 보여지고, 사실 그런 것도 보기 싫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다주택자 규제까지 풀면 다주택 투기하세요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약간 좀 그런 것도 좀 껄끄럽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이건 음모론인데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에도 지금 인사들 보다 보면 뭐 꼭 이번 정부가 아니라 이거 여야 할 거 없이, 국힘 민주당 할 거 없이 그 국회의원분들, 고위공직자분들 보면 얼마나 똑똑하신 분들인데 네. 본인 주택들 보면 다 어디 들고 있느냐 보면 서울의 핵심지들 다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양극화를 즐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이거는 음모론이지만 왜냐면 본인 들고 있는 집은, 왜냐면 솔직히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정책을 펼치는데 진짜 강남 집값을 박살내버릴 만한 핵폭탄급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살신성인의 자세로 내 집값 마이너스 20억 감내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걸 준비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강남 집값 진짜 잡을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밝힐 것 같나요? 이게 사실 주식으로 따지면 이해상충 우려가 있으면 그 지분을 백지신탁 맡겨야 되고 나중에 팔게 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집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근데 한켠에서는 이해상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 아까 그 주식 얘기해서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주식 수익 난 거부터 팔고 물려 있는 걸 못 팔고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 완전 반대네요. 그렇죠. 올라가고 있는 똘똘한 채로만 갖고 있고 물린 거는 하급지 빨리빨리 정리해버리고. 학습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또 강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에 대해서 사실 정말 지방에 계신 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까지 지방이 무너질 게 아니라고 보지만 너무나도 패배감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동네는 안 돼.
그게 광역시 주민들조차도 그래요. 이제 패배주의에 쌓인 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 정도면 괜찮아 하면서 막 익절, 손절 해버리면 털고서 빨리 너 갈아타고 이렇게 가는 게 당장 정치인들부터 그래요. 아니 지방에 도지사로 나가든 시장으로 나가든 지방에서 출마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주택은 다 서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원래 일반화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일반화하지 않고 진짜 아주 훌륭한 정치인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아주 조금 마른 우리 동네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 동네에 주택도 안 들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거주지가 지금 법이 거주지는 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전월세로 살잖아요. 출마할 때 네. 그런 거 많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 동네를 활성화시킬 거라는 자신이 있으면 오히려 물론 뭐 이게 주식이랑 비교하면 오히려 이해상충이니까 거꾸로 사면 안 돼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기 예를 들어서 제가 모 시장으로 나가는데 제가 여기 주민입니다 여러분 제가 샀습니다 여기 경기부양 시키겠습니다 집값 상승 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면 주민들이 와 이러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이해관계 일치된 거니까.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누가 야 네 집값 올리려고 이러는 거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그 지역 주민들은 더 그걸 아무튼 우리 동네 발전시킨다는 거니까.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몇 장관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주택자 이거 정리하라고 하니까 다 지역에 있는 거, 경기도에 있는 거 정리하고 서울 집값 하나 놔두고 막 이렇게. 문재인 정권 때도 똑같았었죠. 그러니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연인으로서는 당연한 판단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정책을 또 하고 있다라는 게. 마지막으로 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는데 책에서 그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 요 저희가 세 분께 선물 드립니다. 고정 댓글도 댓글 참여해 주세요. 입지보다 중요한 건 시점이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은 제가 알기로는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 막 이런 말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입지보다 중요한 게 시점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입지는 당연히 중요해요. 제가 입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부동산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당장 달려가거든요. 그게 사실 그냥 저 아무나 얘기를 해도 이제 워낙 이제 시장을 본 지가 좀 됐으니까 그냥 대충 언제 샀는지만 들어도 얼마 수익 받는지가 보여져요. 몇 년도에 샀는지만 얘기를 해도. 수익률, 투자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죠. 그냥 대표님도 그냥 딱 제가 특정 시점 한번 얘기해 볼게요. 2017년도에 집 샀습니다 라고 하면 대박 났죠. 바로 느낌이 어때요? 대박 났죠. 오, 잘 샀네 라고 하잖아요. 근데 2021년도에 샀어요 라고 하면 좀 한동안 좀 힘들었었겠네. 그거 어딘데요? 이렇게. 네. 그랬던 것처럼 한동안 조금 단기 이제 물론 지금 지나고 보니까 더 뚫고 올라간 데들도 있지만 여전히 물려있는 데들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도 지역이지만 그러니까 타이밍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이 김도준도 아니고 타임머신 타고 와가지고 지금부터 대세 상승장이 왔습니다. 지금부터 그냥 5년간 무조건 폭등합니다. 이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뭐 그렇게 확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신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분석을 통해서 어떤 지표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갈 것 같은지를 보는 건데 정확하게 얼마가 되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입지라는 거는 그 시점이 고정돼 있었을 때 입지인 거예요. 네네. 그러면 입지가 시점이 더 중요하단 말은 오히려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내가 타이밍을 잡아라. 지금 사지 말고 기다렸다가 저점이 오면 저점 매수를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따지면 시점은 그냥 동일해요. 왜냐면 우리가 뭐 지역이라는 거는 물론 중요하죠. 내가 살려고 해도 지방은 뭐 지방도 어디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타이밍이 지금 아닐 수도 있고 서울은 당장 지금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내가 만약에 뭐 지방에 있는 서울을 살려고 한다던가 그런 시점은 사실상 고정값이잖아요. 우리가 막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그 시점 하에서 내가 빠르게 입지 판단하고 상품 판단하고 그리고 어떤 물건에 갈 건지 이런 거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너무나도 내가 이거를 갖다가 이미 많이 올랐니 뭐니 이미 오른 거는 지난 과거예요. 우리가 뭐 경제학에서도 기회비용, 매몰비용 얘기하는 것처럼 이미 지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현재 시점에서 최대한 선택지를 내가 어디로 가야 좋을 것인가를 의미하고자 해서 그렇게 풀어낸 거고 실제로 내용을 보면 시점이 7알이다 라고 얘기했었던 게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타이밍을 잡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하게 물건을 어떻게 판단하고 지역 어떻게 판단하고 당연히 결국 돌고 돌아서 지역이 중요하다는 얘기지만 너무 이거를
이미 지난 거래에 연연하지 말아라라는 측면이 더 아하. 컸습니다. 그래서 책 내용 읽어보시면 아하, 무슨 말인지는 조금 이해될 것 이렇게 같아요. 딱 맞는 타이밍을 맞춰라라는 의미는 아니고 음. 어떻게 보면 나만의 필요에 의한 시점 예, 이런 걸 또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오늘 입체적으로 정말 많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존에 10배 올랐던 종목들만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드릴까 합니다. 돈 벌 게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